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당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데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초박빙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 승부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정치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이제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여론조사. 이 결과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 후보를 이제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비중은 이제 3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리당원 대의원이 70%, 여론조사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그 표심의 향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될 거라고 보시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이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과 호남을 빼고 예. 지금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 차이가 안 나죠. 예.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데 근데 이제 결과부터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은 만일에 정청래 후보가 다시 대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김민석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걸 놓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되면은 당이 아마 건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쪼개진다. 쪼개질 것 같아요. 분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뭐 청와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몇 년간은. 예.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되는 순간 청와대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바스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어렵다. 예, 그래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모르느냐 하면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마음에 들더라도 정청래는 이번에 하면 안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겠네요. 있죠. 네. 그래서 호남, 서울 쪽에 이 주류가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30%의 여론조사를 행해 가지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꼭 그렇게는 안 봐요. 예. 서울과 호남 쪽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그쪽에서 개판할 거라 생각해서 예.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예. 결국은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민주당의 평화를 유지하고 예.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걸 민주당 당원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호투표제가 이번에 도입이 됐는데 네.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선거투표 그래요? 되면은 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죠. 송영길 후보 지지했던 표들이 어차피 송영길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쪽 표가 김민석 후보에 이제 엎어질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김민석 후보가 된다고 봐야죠. 예. 저 임명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헌정사를 보면 뭐 상권 분립이라고는 그러는데 역대 대통령이 끊임없이 국회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수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끝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때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유신정우회라 그래가지고 3분의 1을 대통령 임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무래도 국회를 어떤 지배를 해보려고 그랬던, 당을 지배해보려고 그랬던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실패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지배하려고 어떻게든 자기 지배를 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한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당과의 그런 그 협력 체제가 깨지게 됐고 예. 거기에 괴리가 생겼고 결국은 뭐 탄핵이라는 무슨 뭐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번졌고 불행하게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이승만 대통령 때도 우리가 봤고 예. 박정희 대통령 때도 봤고 예. 가깝게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봤고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결코 성공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으로 온다 이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예. 그러니까 무슨 김민석이냐 정청래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봐서는 안 되고 과거의 우리나라의 헌정사의 여러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난 대통령이 지금 뭐 누굴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지배하려고 그러는지 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당무 개입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4개의 사법 그 사건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 지금 중단돼 있지만은 내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5개, 6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기 중에. 예? 예. 임기 중에 네 개면 충분하지. 예. 또 그거 없애려고도 그러는 모양 같은데 그거 없앨 생각하지 말고 네. 다른 사법적인 문제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 건데 예. 혹시 무슨 권력 남용이라든지 무슨 있잖아요.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당을 지배하려고 다 하고 싶어 하겠지.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당 후보가 결국은 총선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짐작되는 바가 있잖아요. 예. 하려고 시도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지금도 민주당이 200석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강하겠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나 저는 뭐 분명하게 말씀을 그냥 살아오면서 봤던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이게 대통령이 절대로 당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는 순간 자기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무슨 우리 서른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평화가 깨지는 일이 올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미는 사람이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은요 불행은 빨리 올지 모른다. 나라가 더 어려워질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원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너무도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나라가 어려워진다. 네, 알겠습니다. 정권이 어려워진다. 대통령 자신도 어려워진다. 네. 그러는 거를 너무도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전략적인 투표를 이번에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좋아하니까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정청래 후보가 되는 게 좋을 겁니다. 김민석 되는 게 훨씬 좋죠. 국민의힘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강공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 나라를 결단내는 길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들을 아마 지금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 또 여론조사 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모든 결과는 이제 월요일에 있을 대전에서 열린다고 그랬죠.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대외적으로는 대여 공세를 이어가지만 내부는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대대적인 이제 물갈이를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지도부가 압수수색에 협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계파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제는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극우단체들하고 5.18 포럼을 개최하면서 상당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하고 여당에서 강하게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다 이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 당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잖아요. 난 장동혁 대표 얼굴 본 지가 꽤 오래돼서 텔레비전도 잘 안 보여요. 당 대표의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잘 보기가 힘들고 목소리도 없어요. 네. 목소리 조용해요. 중진들의 말하자면 목소리도 없어요. 이쯤 되면은 4선, 5선 중진들이 있는데 당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런 때 무슨 얘기도 할 법한데 또 모여서 조찬도 했다든지 무슨 뭐 상임 고문도 좀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있을 법한데 한마디가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기는 됐어요, 지금.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있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100구석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개헌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서 큰 공헌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 국민의힘이 큰일 났어요. 지금 무슨 그 흘러나오는 얘기는 무슨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무슨 대통령 가서 몰래 골프나 쳤다. 물론 소통했다라는 말은 좋은 얘기지만은 예. 소통을 왜 몰래 합니까?
예? 왜 몰래 해요? 무슨 남북 간에도 다 해놓고 하는 판에 왜 소통을 몰래 해요? 아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골프 칠만 하지. 국회 부의장하고 왜 그거 못합니까?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서 되어진 얘기가 밖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7월 4일 날 골프 치면서 한 얘기가 이지사 나왔다. 한 달이 넘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중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고마운 거는 배가 없어. 아직은 뭐, 헌법 개정안 나올 때 막 참석을 못할 거 아닙니까? 배가 없어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요. 그건 이제 수사를 해보면은 나올 터인데, 한동훈 대표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한 거 아니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수사를 해보면 알 터이고 그다음에 이진숙 의원이 지금 5.18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당에서 당이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고발돼야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에서 조치를 해야죠. 당에서 조치뿐만 아니고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차마 내 얘기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고발 조치는 고발 조치대로 하고 국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국민의힘 당내 자체에서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망하려고 하는 길밖에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극우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분들 표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망합니다. 선거할 때마다 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서면은 그게 도움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독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어요. 나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명하면 국민의힘 백석도 안 남아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이제 여야 합의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변호사협회하고 전국의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여기에 이제 특검 후보를 이제 3명씩 추천해달라고 해서 6명을 받아서 이 가운데 이제 2명으로 이제 압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2명 추천에 이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일단 수사 범위에서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 특검 추천 절차를 지금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특검이 돼야 될까요? 그 선관위 특검은요. 공정하게 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일을 하는 거 꼭 국민의힘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뭐 여당에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뭐 부정선거라는 둥 무슨 또 집회를 한다 둥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큰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도 방향을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이해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런 말하자면 특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특검이 돼서 그게 이재명 정부를 돕는 거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그렇죠. 더 이상 무슨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선거 끝난 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이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특검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무슨 큰 사건만 터졌다면 특검이 결국 특검으로 가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 여야가 격렬하게 또 싸웠어요.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이냐부터 해서 방법, 절차 등등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그냥 도출돼 가지고 참 특검을 출범시키기가 쉽지 않은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 특검만큼은 특별해요. 여야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글쎄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선거에서는 여야가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 일부에서는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국민의힘 절대 다수는 이게 부정 아니다. 그건 선거 절차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예.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지지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밖에 안 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선관위 특검은 잘 운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가장 공정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문제는 이 특검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파헤칠 게 많고 시간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정하게 할 거랑은 틀림없습니다. 여야 불편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번 특검은 결과가 가장 잘 나오는 특검이 될 것 아니냐.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맡는다면은 그래서 여야에서 좋은 사람 추천해서 예. 이게 이제는 절대로 선관위에서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못을 땅땅 박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제 특검 유능하고 좀 공정한 그런 특검이 좀 이르면 오늘 이제 후보를 압축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검사의 이제 직접 수사권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까지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걸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그리고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제 형소법에 따른 이제 입법 공백을 이제 메울 보안 입법을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 헌재로 넘어간 형소법 개정안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이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무슨 뭐 어디서부터 한두 가운데 손대가지고 해결이 될 일이 지금 아니다. 근본적으로 없어졌. 뭐 70여 년이 지속된 그런 그 사법 체계가 예.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이거 무슨 헌법 소원해 가지고서 뭐 헌법 정신에 맞냐 안 맞냐 뭐 그걸 따져보겠다. 글쎄 그래 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글쎄 뭐 하기는 하는 모양 같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다시 바로잡는 그런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뭐 몇 가지 무슨 곁가지 일을 몇 가지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걸 해야 되는 건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뭐 그렇게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불행이죠. 네. 언젠가는 이게 재개정을 다시 또 모르죠. 이제 뭐 그거는 건가요? 네. 근본적으로 어떻든 이게 70년 유지되어 있던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옛날엔 검찰이 독점적으로 했다고 그러는 수사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좀 끔찍하기도 하고 참 이게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이게 형사소송법이 지금 뭐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다. 헌법이 맞냐 안 맞냐 한번 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는데 네. 검찰이 보안수사권 그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갖고 있던 거. 예. 그 경찰에서 잘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심의해라, 다시 수사해라 이럴 수는 있지만은 검찰이 직접 나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낼 수가 없거든요. 보안수사권이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예. 이건 결과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예. 약자들 이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죠. 다시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검찰에서 이게 잘못돼서니까
다시 해라. 네.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경찰에서 그거 아니야 하면 이 핑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적인 잘못이 있고 기본적으로 경찰이 잘할 것이라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경찰이 검찰보다 잘했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경찰이 했던 잘못은 나열하자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경찰이 과거 경찰은 아니고 새로운 경찰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못할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걸 보완해야 되는데 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싹 없애버렸죠. 예.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제3의 기관인 제3이라고 할 수 없죠. 검찰에서 보완해서 이거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되게 돼 있죠. 그걸 한정을 시키면 됩니다. 전 사건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사건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걸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거는 헌재에서 예. 이건 헌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다시 논의해라. 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논의 자체가 이게 제대로 안 된 논의, 이게 국회에 넘어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럼 시간을 적절하게 두고 이게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부터 이제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2달 동안에 헌재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행되면서 문제가 나올 텐데 예. 여당에서 이건 이 형사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겠다고. 예. 보완한다면 개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개정하는 거를 봐야 하겠지만은 이건 이대로 가서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저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예. 안 하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참 희망스러운 말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안 읽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안 읽어보고 정말로 검사가 수사를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러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이 거부권을 한번 행사해 주면은 헌법재판소고 뭐 새로 보완하고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거부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생각합니다. 거부권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아니 본인이 안 읽어봤다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전당대회 이후에 새 당대표가 이걸 다시 조금 더 좀 수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헌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는 헌재 뭐 결정을 더 이상- 기다려야 되고 예. 시행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보완을 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라이브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